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은 내용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순하게 근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정확하게 종류가 몇 개인지까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판별식에 대해서 해볼 텐데, 판별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근의 공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근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여기 들어가 있는 요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얘의 상태에 따라서 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요거 판별식 D라고 적죠. 첫 번째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게 양수라고 한다면 이 앞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게 된다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 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개라고 하는 것은 한 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근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한 개만 적는다고 해서 근이 한 개만 있는 거 아닙니다. 두 개 있는 겁니다. 두 개. 두 개 있는데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중근. 알겠죠? 참고로 이제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3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판별식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요게 허수가 돼버리겠죠. 요게 음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은 루트 2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얘와 얘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실근 이렇게 부릅니다. 실근. 그래서 그냥 실근을 물어보느냐, 이 앞에 두 실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근 두 개입니다. 두 실근이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되어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되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차이점. 중등부 때는 근이 두 개다, 근이 하나다, 근이 없다라고 배웠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근, 서로 다른 허수인 근 이렇게 두 허근,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합치면 실근, 두 실근 또는 그냥 실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말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짝수 공식 외우고 있죠? 짝수 공식에서 요걸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죠. 짝수 공식에서는 얘가 b-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많이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외우세요. 되겠죠? 요게 개념 끝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여기까지
이제 개념 끝이고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2차 방정식 안에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허수를 섞어 놓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위한 K 조건을 구하라.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기 위한 K 조건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허수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판별식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걸 뭐 더 깊게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허수를 이렇게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판별식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은 이번에 2차 방정식의 근에 판별되어 있고 그 앞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알겠죠? 허수일 때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a-1의 x제곱에 자, 바로 문제 풉니다. x제곱에 플러스 2배의 a-2의 x에 플러스 a 플러스 3 문 0이 있는데 실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줄 한번 꺼보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죠.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걸 안 보고 풀면은 틀립니다.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보이시나요? x제곱 앞에 a-1 보이죠?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a는 1 되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실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실근. 이 두 개 합쳐서 실근입니다. 그죠? 그러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2 보이죠? 이 짝수 공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짝수 공식은 보통 4분의 d라고 표시를 해요. 자, 짝수 공식은 요게 b-죠? 2로 나눈 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자리에 a 빼기 1 들어가 있죠? c 자리에 a 더하기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쭉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개하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2a에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는 a값 구하라 이 말이 되고, 여기 a값 없어지죠? a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입니다. 그 다음 4가 나오고 플러스 3이 나오니까 플러스 7 되겠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6a를 넘기고 6으로 나눠주게 되면 a는 6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겠죠. 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a가 1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답을 적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답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적느냐? 얘가 맞지만 이 안에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조금 이게 만져주셔야 됩니다. 결과를. 6분의 7이 이렇게 있으면 6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갈 건데 이 옆에 1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간에 좀 씌워주셔야 돼요. 가다가 여기서 내려와서 한번 씌워주고 다시 올라가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라 뭐라고 적어줘야 되냐면은 a는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는 크고 6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답이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2차 방정식이라는 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네요. m의 값에 관계없다 라는 말은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일 거고, 항등식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중근을 가진대요. 자,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x제곱에 더하기 2배의 m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에다가 더하기 m제곱 플러스 a제곱에 빼기 b는 0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식을 바로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부터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2가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짝수 공식입니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b 다시, 여기 b 다시죠? 자, b 다시 m 플러스 a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 1입니다. 그 다음에 c. 그래서 m 제곱에 플러스 a 제곱에 빼기 b인데 중근이기 때문에 이게 0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풀어서 전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전개하게 되면 곱셈 공식이죠. m제곱, a제곱, 요거 제곱 1. 그 다음에 요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2ma.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마이너스 2a.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마이너스 2m. 자, 좀 길어서 요거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럼 이거와 이걸 계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 m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빼기 a제곱 나옵니다. 없어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죠? 플러스 b가 남게 되겠네요. b는 0.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m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여기 m 보이죠? 여기 m 보입니다. m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2a, 그쪽에 2a 남죠? 빼기 2에다가 m, 빼기 2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될 겁니다.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는 1 돼야 됩니다. 그럼 a가 1 넣어주게 되면 b 값은 계산해주게 되면 이것도 0 돼야 되니까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데 합이 2가 되겠죠. 어떤지 아시겠죠? 이 조건. 판별식이 양수냐, 어디 갔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또는 실근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2차 방정식. 보이죠? 2차 방정식 a 더하기 b의 x제곱에 플러스 2cx 더하기 a 빼기 b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해놨고 이 앞에 a 더하기 b가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라도 a 더하기 b가 0이 되면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문제의 그 답을 내는데 쓰이든 안 쓰이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실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얘 말하는 거죠, 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도 보니까 여기 2 보이죠? 그러면 짝수 공식이죠? 여기 B-입니다. B- 자리에.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을 사용하게 되면 C제곱에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C제곱에 요거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B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요 문제로 치면 A예요. 그럼 여기가 B예요. 여기가 C라고 봤을 때 요각 보이시죠? 요각? 요거 A입니다. 요걸 소문자 A로 잡았다면 여기가 각 A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B로 잡았죠? 그럼 여기를 각 B 이렇게 꼭지점. 이걸 C라고 잡았죠? 그러면 각 C 꼭지점 C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마주보고 있는 것들끼리 통일시켜야 돼요. 문자를. 이때 중학교 때 이런 거 합니다. A 보이죠? 자 이렇게 할까요? 각 A가 90도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죠? 각 A가 90도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때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각 A가 90도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때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90도보다 크면 90도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렇게 변이 눕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둔각삼각형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90도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요 변 보이죠? AC, B가 이렇게 눕는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각삼각형입니다. 이 정도는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90도 직각이 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 등호가 같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가 90도보다 크게 된다면 둔각삼각형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등호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부등호로. A가 90도보다 작다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부등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방향이 같죠, 지금. 이렇게. 요 결과가 같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 보면은 작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예각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판별식에서 여기에 미지수들을 막 섞어 놓고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는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판별식을 사용해서 식을 정리했을 때 여기 부등호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만약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등호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부등호가 들어와서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이거는 둔각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분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제곱과 B제곱이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식을 물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 대한 2차식. 잘 보셔야 됩니다.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2차식 kx 제곱에 플러스 6kx에 플러스 k 더하기 8.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는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뭔가의 제곱, 이런 형태. 근데 여기 는 0만 붙여버리면 이거 중근이죠. 그죠? 그래서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판별식을 보라는 겁니다. 판별식. 는 제곱돼 버리면 이거는 중근 말하는 겁니다. 중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별식을 보라.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사용해라. 이 뜻과 같습니다. 다시 완전 제곱식이면은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2차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뭐부터 생각해야 되나요? 아, K 0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판별식이 0이 되는데 저 보니까 이거 짝수죠. 짝수. 그죠? 2 곱하기 3K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B-예요. B-. 그러면 짝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B-3K의 제곱에 마이너스 A, C 이게 0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풀면은 자, 9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8K 제곱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8K가 나오죠. 는 0이다. 이렇게. 그럼 8 약분시키고 K로 묶어주게 되면 K 빼기 1은 0이 되겠죠. 그러면 K가 0 또는 1이 될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0 또는 1을 적어놓고 답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K는 0 되면 안 됩니다. 2차식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빼야죠.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1밖에 안 됩니다. 되겠죠? 자, 요거 하나만, 요 형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판별식이 0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문제. x에 대한 2차식 x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k 빼기 2a 얘 x에 더하기 k제곱 플러스 3b에 빼기 4가 있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건 앞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죠?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형식으로 그죠?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게 정리할 수 없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부터 먼저 보는데 여기 요거 짝수 보이죠? 짝수. 요게 B-입니다. 자, 그러면은 B- K 빼기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1이죠. 요만큼 C입니다. 그래서 K제곱 플러스 3B 빼기 4인데 완전 제곱식 뭐라고 했죠? 중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는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전개하겠습니다. K제곱에 마이너스 4AK에다가 플러스 4A제곱 되겠죠? 빼기 얘입니다. 되겠죠? 그럼 K제곱 없어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K 있는 게 요거밖에 없죠, 지금. 그럼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4AK에다가 그 다음 나머지 전부 다 4A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4가 판별식인데 이게 0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런데 K에 대해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은 K를 제외한 나머지에 0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얘도 0 돼야 돼요. 근데 이미 A 값이 0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없어지고 요거 계산한 B 값은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문제에서는 A 더하기 3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0이니까 사라지고 3 곱하면 답은 4가 되겠죠. 이러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판별식은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을 말하는 거고 짝수 공식 반드시 외워줄 것.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 중근 가지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면 판별식이 0이라고 해야 되고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또는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그냥 두 실근이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된다. 그 다음 판별식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건이라고 한다.
이때 개수가 이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허수일 때는 사용할 수 없다. 그 허수가 들어가면 판별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소수의 상등 조건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다룰 때가 아니에요.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세 번째 문제에서 그 직각, 둔각, 예각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x제곱 앞에 문자나 식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2차 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또는 그냥 방정식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 풀어놓고 틀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